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FOMC가 끝났습니다. 이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내년 1월까진 커다란 이벤트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 FOMC에 대한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파월이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줬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월의 발언이 중간중간 비둘기적인 발언들도 있었다곤 하지만 결국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매파적이었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 예상 못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역시나 지난번 파월이 브루킹스 강연에서 보여줬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 잘 나가던 주가의 상승세를 순식간에 꺾어버리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던 잭슨홀 미팅 때만큼이나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 관련 언급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금리 인하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파월이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파월이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려야 하는 책임도 있기에 너무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원치 않아서 금리 인하를 통해 부양을 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 상황에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주변에서도 혹시 금리 인하 어쩌고 언급하는 사람들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젠간 하기야 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고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고금리가 지속되면 안 좋아지게 될 은행과 리츠, 부동산 주식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거기에 또 점도표도 대다수의 예상치보다 높게 찍혔죠. 어제 점도표 나오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순식간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빠진 돈이 또 채권으로 쏠렸습니다. 결국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주식장은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자금들이 그곳에서 이탈해서 차라리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확실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불안함이 크긴 한가 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어제 FOMC 이후로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4.5가 됐잖아요. 근데 1개월물 채권은 보면 3.79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정도 채권 수익률에도 그냥 만족하고 이걸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채권에 계속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이 분명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인플레 관련한 발언에서는요. 확실히 인플레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다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시장이 환호했던 CPI 수치가 많이 내려왔다곤 하지만 근원 CPI는 아직 6%대니까 여전히 목표치의 2배 수준이나 된다. 지금쯤이면 인플레가 더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말하면서 고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2달 연속으로 인플레 수치가 큰 폭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내년 인플레 하락세는 매우 낮을 것이라고 하면서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연준이 보고 있는 PCE 수치 중에 근원 PCE가 일반 PCE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원 서비스 인플레가 문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의 55%를 차지하는 주거비의 하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건데요. 주거비라는 게 결국 집을 구입할 때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마다 렌트비를 내면서 살아야 하니까 이 렌트비의 하락에 대해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당장 한 달마다 내야 할 대출 이자 부담이 확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바로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은 집값 하락폭도 심하고 월세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미국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변동금리 대출은 거의 없고 고정금리 대출이 80-9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도 각 가정에서 부동산 대출이자 감당으로 받을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거기에 또 현재의 이런 고금리는 올해 들어와서 급격히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싫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장 한 달마다의 자금 압박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렌트비의 뚜렷한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한 발언들 위주로 많이 쏟아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 와중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우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시장을 진정시키는 멘트를 친 건데요. 이번엔 우리들의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 위원도 아니면서 웬만한 연준 위원들보다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100배는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강함이 다시 한번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러다가 또 내년 2월 FOMC 때도 50bp 빅스텝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데이터를 봐야 하지만 25bp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시장이 안심을 하게 된 부분이 컸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별 내용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 금리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아예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25bp라도 올리면 어쨌든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호재로 봐야 하나 싶긴 한데요. 그래도 어제 그만큼 파월의 발언이 좀 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닉 티밀하우스가 저렇게 달래주는 멘트 하나만 던져줘도 시장이 안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모두를 숨죽이게 했던 FOMC가 끝났고요. 이제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전까지는 뭐가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뭐가 딱히 없을 땐 주가가 약간이라도 상승 랠리를 달려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데 이번 FOMC 때 나온 발언들이 꽤 매파적이었고 점도표도 결국 높게 찍혀있는 걸 투자자들이 확인한 상황이라 주식장의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당분간은 큰 악재 없어, 다 소멸이야 하면서 함부로 비중을 너무 많이 실어서 매수하는 건 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보수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분기 기업 실적을 여전히 걱정하고 있고 이로 인한 주가의 출렁임이 있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피엘트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정진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엉클쌤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마이크 USGU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노비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SL킴061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